22일 아우구스토, 우리의 실제 현금. 이제 그녀는 그 구부러진 수표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러시아의 내부 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푸틴의 모든 휘발유와 원유 카드가 국내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AI-95 휘발유의 도마의 가격이 7월 말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7월 28일에 휘발유 수출을 중단했지만 극동에서 북쪽까지,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 교외까지 주유소에는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제 전쟁의 네 번째 해, 러시아는 국내 주유소에서 신경전을 겪으면서도 대외적으로 에너지 강국이라는 주장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유소는 할당량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95옥탄 가솔린을 사실상 구할 수 없으며 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프리모르디아에서 킬로미터에 달하는 줄이 생겼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같은 날 시즈란, 노보쿠이비셰프스크, 리아잔, 볼고그라드의 정유소들이 기술적 문제나 보안 우려로 인해 타격을 받거나 생산 능력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급 중단이 아닙니다. 정유소, 파이프라인, 철도 물류, 예산 제약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다층적인 내부 공급 충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전기소와 펌핑 스테이션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이 이 충격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법적 휴식에도 불구하고 물리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유소가 작동하지 않고 물류가 중단되면 국내 펌프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왜 대기열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경제적 결정만으로는 기술적 결함을 보완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깊은 공격이 정유 공장의 리듬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기간이 길어지고 화재 안전 프로토콜이 작동하며 파이프라인과 철도의 병목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수요는 계절적 요인과 전쟁 경제로 인해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는 금지는 서류상에 있지만 주유소에는 새로운 부담이 있습니다. 로이터의 8월 20일자 보고서는 이 사이클을 간단히 요약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의 휘발유 부족, 러시아인들이 일부 지역에서 AI-95를 찾을 수 없었던 날들, 프리모르디아에서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줄, 그리고 정부의 7월 28일 휘발유 수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공급 압박. 같은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 시즈란과 노보쿠이비셰프스크의 생산 능력 감소, 볼고그라드와 랴잔 주변의 정전 및 보안 우려, 수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지역 수축으로 그림이 완성됩니다. 정유소 하나가 가동을 중단하면 몇 개 지역이 연료가 부족해질까요? 러시아와 같은 대륙 횡단 국가에서는 답이 여러 공급 지역입니다. 정유 공장의 생산은 종종 생각하는 것처럼 상호 교환 가능하거나 유연한 네트워크가 아니기 때문에 각 시설은 다른 주유소에 공급하고 다른 철도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에 공급합니다. 시즈란과 노보쿠이비셰프스크와 같은 볼가 경로를 따라 용량이 감소하면 중앙 러시아의 주유소에 부담을 줍니다. 볼고그라드는 장거리 공급에 중요하며 리아잔과 같은 허브에서 하루만 정지해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펌프의 리듬이 방해받습니다. 이러한 연쇄 반응은 수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공급의 붕괴로 이어져 프리모르디아와 인근 지역의 주유소에 직접적인 줄을 서게 만들었습니다. 2025년 내내 리아잔, 시즈란, 노보쿠이비셰프스크, 볼고그라드를 포함한 러시아의 주요 정유소 일부가 간헐적으로 가동 중단되었습니다. 공통적인 목표는 원유를 휘발유, 디젤, 나프타로 전환하는 중요한 장치들이었습니다. 잠시의 중단만으로도 여러 지역의 펌프를 순차적으로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물류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있는 내부 공급망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와 일부 지역에서는 파이프라인에 의존합니다. 라인의 한 지점에서의 지연은 다른 곳에서 탱커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발표로 이어집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극동 지역의 현지 보고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10리터 제한으로만 휘발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유소는 95옥탄 연료를 일시적으로 판매 중단했으며 대기 시간이 증가하여 위기가 모스크바를 훨씬 넘어 확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들은 공급 충격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드루즈바를 연속으로 3번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기 도착하는 모든 화물은 러시아 국내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어떻게 단 한 번의 공격이 나라의 절반의 리듬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핵심은 파이프라인입니다. 드루즈바 시스템의 서부 지점은 유럽으로의 흐름과 내부 전송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이 라인의 유니카 펌핑 스테이션은 공격 후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8월 22일 브리안스크 근처 오네치아 펌핑 스테이션에 대한 세 번째 공격 이후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통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로의 흐름 중단은 모스크바의 외부 의무와 내부 균형 측면에서 위험을 높였습니다. 외부 흐름이 하루라도 지연되면 선적 계획을 완전히 재조정해야 합니다. 내부로 전환된 모든 배럴은 동시에 철도 파이프라인에 중추를 공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군대와 방위 산업에 대한 할당을 우선시하여 민간 주유소에서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흐름의 중단은 오네치아 공격으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중단이 무역에 타격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영향은 국내 시장에서 느껴집니다. 위기 시에는 항상 군대와 전략적 자산이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단일 정유소의 가동 중단이 몇 개의 주유소에 영향을 미칠지 수치화해봅시다. 시즈란과 노보쿠이비셰프스크는 사마라 분지에 부담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흔들리면 볼가 라인은 보조 자원으로 전환됩니다. 볼고그라드는 자주 사용되는 완충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고장, 화재, 보안 문제로 인해 리듬이 방해되면 남중부 동맥이 수축됩니다. 리아자는 모스크바 지역의 신경 중심지입니다. 그곳에서 하루의 지연은 도시 교외 지역의 지연으로 직접 이어집니다. 수출 금지로 인해 국내 사용을 위한 휘발유가 서류상으로는 더 많이 남아있지만 현실적으로 탱커, 철도, 파이프라인이 제때의 올바른 주유소로 이 휘발유를 전달하지 못하면 금지가 주유소의 휘발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 가격이 떨어지지 않나요? 7월 말까지 AI95의 도마의 가격이 톤당 76,293루블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급 충격의 가격 신호입니다. 금지 조치만으로는 가격 곡선을 되돌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금지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유소가 가동되고 물류가 원활히 흐르며 사재기가 억제되고 지역 불균형이 신속한 운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국내 가격, 심지어 도마의 가격이 하락하려면 정유소 가동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공습, 화재, 유지보수의 삼각형 속에서 쉽게 달성할 수 없습니다. 금지는 있지만 휘발유는 없고 줄만 서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의 정치적 측면을 분석해 봅시다. 크렘린이 7월 28일에 휘발유 수출 금지를 발표했을 때 이를 예방 조치로 대중에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운영자들은 그와 동시에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손상되고 오작동하는 정유소의 수리가 단기간에 완료될 수 없다는 것, 일부 라인은 보안 프로토콜로 인해 느리게 운영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제재로 인해 예비 부품과 전문가의 공급이 지연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역화면에 표시된 내일 메시지는 모든 도시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루를 의미했고 다른 곳에서는 일주일을 의미했습니다. 수요 공급 곡선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러시아의 절반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낮은 기온을 경험합니다. 이는 가정용 연료뿐만 아니라 겨울 물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디젤과 휘발유 재고는 얼어붙은 강과 호수 경로, 계절도로, 외딴 정착지에 대한 유일한 공급 창구를 통해 운송됩니다. 여름 초의 줄은 단지 성가신 일입니다. 겨울 초의 줄은 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에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9월과 10월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재고 감소, 지연된 유조선, 연소되거나 멈춘 유닛은 11월과 12월에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극동 지역에서 10리터 제한이 중요한 신호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러시아의 연료 지도는 선형이 아니라 대륙적이기 때문입니다. 서시베리아에서 우랄 분지, 그리고 태평양 연안까지 분배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트랜스시베리아 회랑의 화물차 회전과 경로 계획이 며칠 지연되면 프리모르스키 지방의 운전자들은 오늘은 10리터 받았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지역에서 키이우 인사이더가 수집한 현장 노트, 제한된 주유소, 가격 변동성, 그리고 일부 날에는 구할 수 없는 95옥탄 연료는 물류 유연성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료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경제의 취약점입니다. 더 큰 그림은 어떨까요? 크렘린은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을까요? 러시아 관료들이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제관리는 이미 여름 초에 경고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5월 말에 러시아 경제부 장관 막심 레셰트니코프가 제기한 고열 경고는 명목 성장과 통화 정책에 대한 논쟁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그 숨은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경제가 냉각되고 있으며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연료와 같은 기본 상품의 충격이 가해지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사회적 긴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경고를 울린 것은 연료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리듬이었습니다. 이 경고는 7월 말에 휘발유 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결정의 정치적 기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프리모르스키 지역에서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줄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AI95가 없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주유소는 판매를 제한했습니다. 일부는 95옥탄을 제한하면서 92옥탄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러시아의 1억 4천만 인구에게 이 규모로 펼쳐지는 것은 처음입니다. 만약 1990년대 변혁 위기의 그림자가 주유소에 다시 들이운다면 결과는 단순한 불안이 아닐 것입니다. 사회적 신뢰가 무너질 것입니다. 킬로미터에 이르는 줄, 공급 부족, 지역 불균형. 이는 단순한 연료 부족이 아니라 내부 정당성의 경계선입니다. 위기가 주유소뿐만 아니라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재, 가격 상한제, 할인 판매, 내부 재고 압박으로 인해 석유와 가스 수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즈가 재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첫 7달 동안 석유 및 가스 수익이 전년 대비 19% 감소했으며 특히 광물 채취세 징수에서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수익의 약화는 내부 가격 통제가 정제 및 유통 체인에 보조금과 같은 부담을 주고 있는 시기에 예산의 유연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시장에서 장기적인 상한 하한 체제를 재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한편 EU의 새로운 제약은 러시아가 정제된 제품을 재활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7월 중순에 EU는 그림자 함대를 단속하고 가격 상한을 강화하며 러시아 원유에서 파생된 정제 제품이 제3국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18번째 패키지에 합의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 패키지가 외부 무역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국내 시장의 유연성 채널도 좁아집니다. 이는 러시아 정제 제품이 제3국 라벨로 유럽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러시아의 내부 및 외부 시장 균형을 맞추는 통로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밸브가 줄어들면 충격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유럽연합의 18번째 패키지의 세부 사항은 그림자 함대와 파생 상품 흐름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금지를 시행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와 우리는 비축을 유지했지만 겨울에는 충분하지 않았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현재의 정치적 반사작용입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 공급 규율입니다. 러시아의 북부와 극동 지역에서 겨울 비축은 단순한 기술 용어가 아닙니다. 만약 10월, 11월에 비축량이 부족하다면 12월, 1월에 연료는 비쌀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프리모르스키에서 보이는 줄은 내일 야쿠츠크에서의 위험 신호입니다. 이 신호는 민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 경찰, 응급 대응 부대에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전시 경제에서는 전선이 우선이지만 내부 보안과 지역 서비스도 같은 비축물자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군사와 민간 우선순위 간의 갈등은 보이지 않지만 주유소에서 느껴집니다. 국방부에 할당된 배정은 특히 더운 날에 민간 주유소에 할당된 몫을 줄입니다. 이는 법령으로 발표되지 않으며 호송대의 리듬, 주둔지 주변 주유소의 갑작스러운 비움, 입찰의 방향 전환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키이우의 심층 타격 캠페인은 단순히 정유소를 목표로 하여 화재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주 공급망의 전술적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철도 적재, 하역장, 펌프 스테이션, 파이프라인 펌프하우스, 브리안스크의 유니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펌프에 대한 타격은 며칠간의 재조정을 초래합니다. 그 시점에서 우선순위 목록이 변경되어 민간 펌프에 내일 표지가 늘어납니다. 55% 증가와 기록적인 가격 사이에 서술 차이가 인식을 형성합니다. 금융 언론이 AI95가 연초 이후 50% 이상 상승했다고 보도하는 동안 도로 위의 운전자들은 표지판의 즉각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생활합니다. 도매 가격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단기적으로 주유소의 판매 가격이 변할 것임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보충 비용과 주유소의 제한 부과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주유소의 호스가 비어있지 않다면 운전자들은 경제의 부담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은 선택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러시아의 1억 4천만 명이 같은 날 같은 줄에 설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지만 여러 지역이 같은 주에 비슷한 신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경제 뉴스가 아니라 정치적 분위기임을 보여줍니다. 줄은 1990년대부터 물려받은 트라우마입니다. 그것의 의미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7월 28일 금지는 구두로 된 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과 지역의 실수가 허락하지 않는 한 주유소의 메시지는 바뀔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휘발유 수출을 금지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부족과 긴 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펌프 스테이션 파업과 정유소 가동 중단이 브리안스크처럼 계속된다면 수출 금지는 연장되겠지만 줄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 상황을 이전에도 경험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제한을 2025년 2월까지 연장하고 생산 회사에 대한 수출 제한을 계속하는 것을 의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주유소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파이프라인과 정유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유럽연합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겹쳐보세요. 그림자 함대를 압박하고 제3국 정유소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제품의 진입을 제한하며 가격 상한선 규율을 강화하는 것은 러시아가 외부 시장에서 숨 쉴 수 있는 여지를 줄일 것입니다. 18번째 패키지 요약은 그림자 함대와 파생 정제 제품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이는 국내 시장 균형에서 보이는 유연성 밸브를 좁힙니다. 우리가 내부 폭발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억 4천만 명의 경제에서 주유소는 식료품점보다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통근, 구급차 경로, 소방서 접근 및 물류 체인의 마지막 연결 고리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줄이 여기서 시작되면 다른 곳에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푸틴을 어디로 몰아넣을까요? 먼저 경제적 경고는 이미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5월에 레셰트니코프의 저천증 비유는 성장이 둔화되고 정책이 이중 충격에 취약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겨울 논쟁이 아니라 여름 중반에 연료 충격이 시작될 때 엔진이 따뜻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둘째, 수출 금지가 7월 말에 시행되었을 때 국내 혼란이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같은 주에 AI95의 도매 가격이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셋째, 8월 셋째 주에 로이터는 같은 문단에서 줄서기, 부족, 정유소 타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현장 확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수렴할 때 크렘린의 남은 정책 조치는 가격을 관리하고 보안 수리 체인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크라이나의 깊은 공격 일정에 따라 언제든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겨울을 맞이하며 무엇을 직면하게 될까요? 정유소 가동 시간, 파이프라인 철도 보안, 각 주유소의 보충 빈도 및 지역 대칭성, 가동 시간은 수리 속도를 의미합니다. 속도는 예비 부품과 전문가의 가용성을 의미합니다. 제재 해소는 전문가가 더 비싸고 느립니다. 파이프라인 철도 보안은 드론 위협의 리듬을 의미합니다. 리듬이 느려지지 않는 한 완전한 보호라는 것은 없습니다. 각 정유소의 주유 빈도는 내일의 현실을 측정합니다. 대칭성은 모스크바에서 프리모르스키의 줄을 볼 수 있을지를 알려줍니다. 이 네 가지 변수 중 세 가지는 정치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 공격 일정과 관련이 있고 하나는 공급망과 하나는 국내 보안 역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유소 가동 시간이 9월, 10월까지 증가하지 않으면 철도 파이프라인 네트워크의 중요한 노드에 대한 공격 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새로운 패키지는 그림자 채널을 억제하는데 예상보다 덜 효과적임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본 줄은 단지 예고편에 불과할 것입니다. 겨울에는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제한된 판매가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상황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 보안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레셰트니코프의 저천증 비유는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단순히 냉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맥이 수축할 것입니다. 펌프는 심장처럼 작동합니다. 박동이 느려지면 몸이 차가워집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생물학적 비유이지만 현재 이 생물학의 유일한 지표는 주유소 호스입니다. 로이터, 세 가지 고정된 지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7월 28일 휘발유 수출 금지가 시행되었지만 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7월 말에 AI95의 도매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공급 충격의 가격 신호입니다. 셋째, 우크라이나의 깊은 타격 체인은 정유소와 펌프 스테이션 방정식에 정기적으로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상수가 일치할 때 휘발유가 사라졌다. 내부 전선이라는 뉴스 속보는 더 이상 헤드라인이 아니며 인구 1억 4천만 명의 나라에서 일상이 됩니다. 요약하자면 러시아는 내부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전쟁 경제가 연료를 전선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시동을 거는 수백만 명에게도 분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탱크와 파이프라인은 이제 매일 시험받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이번 포위는 국경이 아니라 주유소에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